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시스템을 지키는 가장 듬직한 경비원이 사실은 적과 한패였다면요? 오늘은 바로 이렇게 신뢰가 어떻게 배신으로 변하는지 그 순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런 상황은 어떠세요? 해커가 굳이 힘들게 방어벽을 뚫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누군가 안에서 정문 마스터키를 쓱 건네준다면요? 이게 바로 지금 사이버 세상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네, 실제로 지난 5년 동안 정말 똑똑한 해킹 그룹들이 완전히 새로운 공격 루트를 찾아냈어요. 뭐냐 하면 기업의 IT 시스템을 관리하는 가장 신뢰받는 도구 있죠? 이걸 디지털 경비원이라고 해볼게요. 바로 이 경비원을 감염시켜서 내부 스파이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대체 이 해커들이 사용하는 교묘한 무기라는데 뭘까요? 그 정체부터 한번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무기의 이름, 바로 서버 관리 에이전트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기업 IT 시스템의 중추신경계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모든 서버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업데이트도 해주고 필요하면 원격 제어까지 하는 정말 핵심 중의 핵심 도구인 거죠. 자, 바로 이 지점이 해커들한테는 그야말로 치트키나 다름없습니다. 왜 이 도구가 완벽한 위장막이 되느냐? 놀랍게도 세 가지 이유가 딱 맞아떨어져요. 첫째, 모든 걸 할 수 있는 최고 관리자, 즉 마스터키 권한을 가졌고요. 둘째, 네트워크 구석구석 모든 서버에 깔려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는 모든 일이 원래 정상 업무처럼 보이니까 완벽한 스파이 활동이 가능한 겁니다. 그럼 이제 이 무기를 휘두른 실제 범인들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최근 몇 년간 IT 세계를 뒤흔든 아주 대담한 디지털 강도 사건의 주범들이죠. 첫 번째 그룹은 APT41입니다. 이들의 별명은 공격적인 기회주의자인데요. 왜 이런 이름이 붙었는지는 곧 알게 되실 겁니다. 이 숫자 보이시죠? 75개 이상. 이게 뭐냐면요. APT41이 2020년 초 단 몇 달 만에 공격을 시도한 기업의 수입니다. 정말 엄청난 속도와 규모죠. 이들의 방식은 그야말로 속전속결이었습니다. 2020년 3월에 한 관리 도구에서 아직 아무도 모르는 치명적인 약점, 이걸 제로데이라고 하죠. 이걸 찾아내자마자 바로 공격을 시작했어요. 이걸 통해서 서버에 몰래 숨어 들어가서 원격 조종이 가능한 웹셀을 설치하고 곧바로 코발트 스트라이크라는 아주 강력한 공격 도구로 내부망 전체를 장악해 나간 겁니다. 전광석화 같은 산업 스파이 활동이었죠. 자, 다음은 에미서리 판다 APT27입니다. APT41과는 스타일이 완전히 달라요. 이들은 인내심 강한 스파이입니다. 2021년에 이들은 두 개의 다른 관리 도구를 동시에 노렸습니다. 하나의 약점이 아니라 여러 개를 마치 사슬처럼 엮어서 침투했어요. 그리고는 서버를 원격 조종할 수 있는 문을 열고 혹시나 들키더라도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팔 흔적이 남지 않는 2차 비밀 통로까지 만들어뒀습니다. 한번 들어가면 절대 나가지 않겠다는 아주 치밀하고 은밀한 작전이었던 거죠. 마지막 그룹은 하프늄, 최근에는 실크 타이푼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들은 앞선 두 그룹과는 차원이 다른 전략의 대가입니다. 하프늄의 전략은 정말 교활해요. 목표 기업을 바로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대신 그 기업의 IT를 관리해주는 외부 서비스 업체를 먼저 해킹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관리자 계정 정보 같은 마스터키를 싹 훔쳐내죠. 마지막으로 어떻게 할까요? 이 키를 이용해서 마치 정상적인 관리자인 척 위장해서 최종 목표 기업의 정문으로 유유히 걸어 들어가는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세 그룹의 스타일이 한눈에 들어오시죠. 속도전의 APT41, 은신술의 에미서리 판다, 그리고 아예 판을 짜는 하프늄까지.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스타일이 아니라 이들의 공통점입니다. 이들 모두가 우리가 가장 믿어야 할 내부 관리 도구를 공격의 발판으로 삼았다는 것. 바로 이게 핵심이에요.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우리를 지켜야 할 경비원들이 이미 적에게 넘어갔다면 대체 우리는 어떻게 이성을 지켜야 할까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의 디지털 요새를 어떻게 더 단단하게 지킬 수 있을지 그 핵심 방어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방법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핵심 방어 계획을 꼭 기억하세요. 첫째, 신속한 패치.
모든 공격은 결국 구멍에서 시작되니까 부지런히 막는 게 최선입니다. 둘째, 노출 최소화. 관리자 페이지처럼 중요한 문은 아예 인터넷이라는 큰 길가에 두지 않는 게 좋겠죠. 셋째, 이상행위 감시. 평소 얌전하던 관리 도구가 갑자기 이상한 짓을 한다? 바로 경고등이 켜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접근 통제 강화. 관리자 계정은 비밀번호 말고도 여러 단계의 인증을 거치게 하고 권한은 꼭 필요한 만큼만 주는 겁니다. 혹시 열쇠를 잃어버려도 집 전체가 털리지 않게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신뢰가 어떻게 가장 큰 약점이 될 수 있는지 봤습니다. 결국 이 모든 건 하나의 질문으로 이어지네요. 신뢰받는 도구들이 우리 시스템의 모든 것을 들여다보는 이 세상에서 그 도구 자체를 감시하고 확인할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는 걸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